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이번 9강에서는 T분포와 모분산을 모를 때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강에서 우리는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모집단 평균뿐만 아니라 모집단의 분산 역시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분포가 T분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T분포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8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식의 핵심은 분모에 있는 시그마, 즉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그마를 모른다면 이 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뢰 구간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우리는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를 이용해 표준 정규 분포 기반의 신뢰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고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T분포입니다. 우리는 모집단 평균을 모를 때 표본 평균으로 이를 추정하듯이 모집단 분산을 모를 때에는 자연스럽게 표본 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본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개별 관측각과 표본 평균의 차이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뒤 표본의 크기 n이 아닌 n-1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n이 아니라 n-1로 나눠주는 이유는 표본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유도가 하나 소실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이론 강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고 분산의 제곱근인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부릅니다. 이제 표준화 과정에서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편차 S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S 역시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 확률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즉 분자에 있는 표본 평균 X바 뿐만 아니라 분모에 있는 S도 표본을 뽑을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확률 변수입니다. 이렇듯 분자와 분모에 모두 확률 변수가 포함되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를 적용할 수 없으며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의 추정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T분포입니다. T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카이 제곱 분포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분포인데, 이 결합 과정은 나중에 이론 강의를 통해 설명해 드릴 테니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변수를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모집단의 표준편차 대신 표본 표준편차를 사용했다면 그 표준화된 변수는 T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T분포에는 자유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 즉 표본으로 뽑힌 개체의 수가 n개이면 자유도는 n-1이 됩니다. 또한 T분포는 좌우 대칭형의 종 모양이라는 점과 평균이 0이라는 점에서 표준 정규 분포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표준 정규 분포에 비해 봉우리가 낮고 꼬리가 좀 더 두껍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편차 S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우리는 이렇게 표본 표준편차를 이용해 표준화된 변수를 대문자 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식은 T라는 변수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도 때문에 T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앞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의 경우 -1.96부터 1.96 사이에 전체의 95%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T분포의 경우 전체의 95%를 포함하는 구간이 자유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표본의 크기 n이 11이어서 자유도가 10인 경우 전체 데이터의 95%를 포함하는 구간은 -2.228부터 2.228인 반면, 자유도가 30인 경우
마이너스 2.042부터 2.042까지의 구간이 전체 데이터의 95%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데요. 즉 표본의 크기 n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경우 변수 t는 표준 정규분포처럼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전체 데이터의 95%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t분포를 이용해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에 방문하여 네덜란드 남자 200명을 대상으로 키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네덜란드 남성 전체, 즉 모집단의 평균 키를 구간 추정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표본 평균 X바는 185.4, 표본 표준 편차 S는 7.5, 그리고 200명을 뽑았으므로 N은 200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토대로 t분포를 이용해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t분포의 신뢰 구간은 앞서 8강에서 다루었던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 95% 신뢰 구간과 유사합니다. 단 앞서 사용했던 1.96과 마이너스 1.96 대신 자유도가 n-1인 t분포에서 전체 데이터 95%를 포함하는 다른 범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한 예시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200이므로 자유도가 199가 됩니다. 자유도가 199인 t분포의 경우 마이너스 1.972부터 플러스 1.972까지의 범위가 전체 데이터 95%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1.96 대신 1.972를 쓰고 모집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로만 바꿔주면 95% 신뢰 구간이 완성됩니다. 이를 통해 95% 신뢰 구간을 계산해보면 표본 평균 185.4 플러스 마이너스 1.972 곱하기 루트 200분의 7.5이므로 정답은 약 184.36부터 186.44까지의 구간이 됩니다. 이처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서 t분포를 활용할 경우 표준 정규분포를 활용할 경우보다 신뢰 구간이 넓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모르는 정보가 많을수록 일단 구간은 넓게 잡아놔야 그 구간들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t분포를 활용한 95% 신뢰 구간의 일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t0.025는 앞선 예제에서 우리가 구했던 1.972처럼 95%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한 t분포표 상의 t값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n-1은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t0.025 n-1의 값은 t분포표를 활용해 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곧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t분포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서 살펴본 표본 평균의 구간 추정뿐만 아니라 차후에 배우게 될 평균 비교 검정,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등에도 사용되는 등 t분포는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분포입니다. 그리고 t분포표를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0.025 칼럼인데 이는 어떤 변수가 t분포를 따를 때 이 값들보다 큰 값이 전체의 2.5%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도가 10인 t분포에서 0.025 칼럼에서의 값은 2.228입니다. 즉 2.228보다 큰 값이 전체의 2.5%라는 의미이며 좌우대칭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마이너스 2.228보다 작은 값도 전체의 2.5%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228부터 2.228의 구간에 전체의 95%의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이 어떤 값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졌었죠. 반면 t분포를 이용한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두 값 모두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 확률 변수 값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표본 표준 편차가 우연히 크게 나왔다면 신뢰 구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때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과 t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